안녕하십니까, 딘바이트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박이나 보트 이런 조종 면허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급 지식이 아니라 그냥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지식인데 의외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장님들이 기름값 올라서 죽겠다 그러면 그 면세유 받으면서 기름값 그거 얼마 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977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9.77톤 22명 타는 낚싯배 있죠, 제일 많은 거. 아니면 7.93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장님 포함해서 18명 타는 배. 793이나 977 요런 배들이 이제 제일 흔한데, 793이나 977 둘 다 실제 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자주 타는 그런 배 중에 어떤 배는 실제 무게가 25톤 정도 돼요. 25톤. 근데 그 허가를 977로 받은 것 뿐이에요. 실제 배 무게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 허가지 배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9.77톤 급이라고 하는 게 그 허가지 배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는 배 중에 진짜 무거운 배는 30톤도 있어요. 배 무게가. 허가는 9.77톤 연안복합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거지. 실제 무게랑 여러분들이 아는 무게랑은 다르다. 25톤 막 30톤 이런 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낚시하다가 봤을 때 저 낚싯배 되게 크다, 좋다, 쾌적해 보이네, 이런 배들은 다 25톤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들은 기름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기름이 더 많이 들어요. 또 가벼운 배는 20톤 뭐 이런 급도 있죠. 같은 977인데 그러면 그 배는 말 그대로 5톤에서 10톤이 가벼워.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자동차 한 대에 보통 한 2톤 한다고 쳐도 SUV 한 대에 보통 2톤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SUV를 막 2대에서 5대 정도 싣고 다니는 거야, 배.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아무리 면세유를 쓴다고 해도 걔네들은 엔진 자체가 우리 자동차에 보통 이제 2000cc, 3000cc 이런 자동차들이 뭐 200마력, 300마력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750마력, 900마력, 1000마력 이럽니다. cc가 16000cc, 18000cc, 20000cc 이래요. 스텔스도 아마 20000cc일 거예요. 그 정도로 cc가 높아요. 20000cc면 생각해보세요. 참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요. 버스, 트럭 기름 넣는 거 못 봤죠? 여러분 승용차처럼 그렇게 잠깐 한 2분, 3분 넣고 갑니까? 아니죠. 막 15분, 20분씩 넣죠, 기름을. 그렇게 오래 넣어요. 10분, 20분씩 막 한참 넣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 기름통 사이즈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하고 있다. 배 뭐 9.77톤이라고 해서 배의 무게가 9톤이 아니구나. 그 톤수도 뭐 7.31톤 뭐 해갖고 막 가지각각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 톤수에 따라서 승선 인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운전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면허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쭈꾸미 낚시 시즌 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보트 있잖아요. 고무보트나 아니면 콤비 이런 거에 뭐 2명에서 4명 막 이렇게 타고 오셔갖고 낚시하시는 분들, 그런 배를 운전을 하려면 돈만 있다고 이제 배를 사갖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 면허가 바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이름이 좀 길죠.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조정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여러분들 한강에서 시험 보기도 하고 뭐 인천도 있고 뭐 태안 쪽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시험 보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필기도 보고 실기도 보고 이렇게 해갖고 보는 거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습니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보트 같은 거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레저보트 같은 거를 운전을 하는데 5톤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수산청에 가갖고 임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이제 증톤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톤 이하 레저 선박에 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급은 뭐냐? 1급은 톤수가 더 높은 거냐? 그건 아니고, 1급은 일단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이제 실기 시험도 되게 더 까다롭게 보고 필기 시험도 점수가 더 높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1급은 자기가 타고 있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
사람한테 운전을 시킬 수도 있어. 그게 1급이에요. 아니 자기가 운전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면 1급 딸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해양 레저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트스키 같은 거 타는데도 다 면허증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운전을 하게, 레저보트나 이런 거를 운전을 하게 해줄 수 있는 1급 면허 소지자가 같이 타고 있으면 손님들은 면허가 없이 오잖아. 그런데 경험은 하고 싶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레저 산업의 종사자들은 무조건 1급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배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보다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년 조금 남짓 됩니까? 뭐 그 정도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나왔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제 이런 게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그 전에 그러면 배 타던 사람들은 뭐야? 다 그냥 면허 없이 타던 거예요. 그때는 막 이제 어선들 있죠. 이런 거 다 면허 없이 탔었어요. 그냥 끌고 나가서 타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 이제 이제 배도 면허가 있어야 된다. 수상 뭐 선박 이런 거 다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때는 그런 면허 없이 그냥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선애기 같은 거 조그만 배들 타고 이렇게 어업하시던 분들이 다 면허 없이 그냥 타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면허 없이 이미 한참 오랫동안 탔는데 갑자기 면허를 따라하니까 이 노인네들한테 면허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조종면허 2급은 시험이 면제에 되는 면제 교육이 있습니다. 면제 교육. 그래서 조종면허 2급은 면제 교육을 4박 5일 동안, 실제로는 4일하고 반나절, 하루 8시간씩 4일하고 반나절, 마지막 금요일은 4시간만,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등하교 하는 것처럼. 그 교육을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시험을 면제해주고 면허증을 줍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자신이 없어. 근데 이게 시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면제 교육을 추천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혼자서 가서 한 번에 시험 붙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험 응시료도 있죠. 가면은 실기를 연습시켜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돼. 나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구호를 좀 외쳐야 돼요. 배 타자마자 뭐 배터리 이상무, 연료 이상무, 구명부안 이상무, 이런 것들을 막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10가지나.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계류줄을 풀고 배를 밀어 주십시오, 막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근데 그걸 안 하잖아. 하나 안 할 때마다 2점씩 감점. 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배를 좀 빨리 달리면 배를 앞에 들고 이렇게 가요. 앞에를 들고 가잖아요. 빨리 달리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앞에를 들고 배가 살짝 이제 뜨죠. 그런 거를 활주라고 하는 거예요. 활주. 그러면 이제 활주의 기준은 배가 떠야 돼요. 물에 배가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 배가 이제 앞에가 들려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제 마찰력이 더 적겠죠. 연비도 더 잘 나오고, 오히려 더 잘 나오고, 마찰력도 적고 속도도 잘 나옵니다. 그거를 활주라고 합니다. 활주. 거기 면허 시험 감독관이 이제 얘기를 해요. 활주하십시오. 그러면은 활주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복명복창을 해야 돼.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그렇게 해갖고 한 번 시험 보는데 뭐 28,000원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날리고 해서 떨어지고, 두 번째도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뭐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붙을 바에는 그냥 면제교육 받는 게 나아요.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면제교육 받는 게 낫고, 면제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은 거기에서 실기 교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용이 뭐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하는데, 몇 바퀴 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은 우리가 시험 볼 때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 한 바퀴 도는 거를 시험관이랑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결국엔 돈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가까운데 면제교육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면제교육 받는 걸 추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종면허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면허예요. 그것도 이제 동력이 빠지면은 이제 요트 면허가 또 따로 있고 뭐 그래요. 이제 바람으로 동력이 안 들어가는 거. 그거는 한정돼 있다고 그랬죠. 5톤급으로. 5톤 이하의 선박만 되니까, 나는 난 977 뭐 이런 10톤짜리 이런 거 좀 큰 거를 몰고 싶어. 조그만 배 말고 큰 거를 운전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해기사를 봐야 됩니다. 해기사라고 하면 뭔가 이제 거창해 보이는데, 해기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전면허 요거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해기사, 운전면허. 운전면허도 운전면허지만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륜, 소형, 그거부터 해갖고 뭐 출애라, 뭐 아니면 뭐 2종 보통, 2종 오토, 1종 보통, 1종 대형, 막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기사도 그 큰 틀의 이름이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중에서도 소형 선박 조종면허예요. 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면허. 아시겠어요? 해기사 이미 큰 틀이 있고, 해기사의 소형
소형 선박 조종 면허. 해기사 안에 종류가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뭐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어요. 뭐 정비사, 기관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소형 선박 조종 면허라고 있어요. 우린 그걸 따야 돼요. 근데 그걸 따려면 필기 시험을 봐야 돼. 4과목을 봐야 돼요. 필기 시험을 4과목을 봐야 되는데 운용, 기관, 법규, 항해 뭐 이렇게 4과목이 있거든요. 그 4과목을 보는데 각각 25문제씩 나옵니다. 25문제씩 총 100문제가 나와요. 시간은 100분이고 그냥 컴퓨터로 그냥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다 60점 이상 맞으면은 이제 해기사. 근데 해기사를 보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냐?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자격이냐?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까다롭죠? 좀 복잡해요.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그게 있으면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처음 1회에 한해서 처음 시험 볼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뭘 따야 돼?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따야 돼. 2급이든 1급이든 상관없어요. 면제 교육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따야 돼요. 그걸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딴다고? 해기사 필기를 봐야 돼요. 해기사는 실기가 따로 없어요. 소형선박 조종면허는 실기가 따로 없습니다. 해기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해기사 안에서도 항해사, 기관사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통신사도 있고 뭐 운항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막 다 있어요. 그런 거 신청하지 마시고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기사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필기 시험을 각 과목별 60점 이상.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60점이 안 되면 그건 과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2과목 이상 60점 이상 맞았으면은 60점을 못 맞은 과목만 다시 봐도 됩니다. 60점 이상 맞은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다 혹은 한 과목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4과목을 다 다시 시험 봐야 되고 4과목 시험 보는 게 항해, 운영, 기관, 법규 뭐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안 쓰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접해 본 적이 없는 말들. 수율이 낮은 배에는 우선 피항선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안 쓰던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배가 물속에 잠기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클수록 배가 물속에 많이 잠기는 거죠. 배가 1m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이 1m일 수도 있고 2m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기출문제 3년치를 달달달 외워서 가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정기분이 분기별로 하나씩 나와요. 기출문제가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3, 4분기, 4, 4분기 해갖고 4개의 분기별로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가 4개가 나왔을 때 100문제씩 4개니까 400문제죠. 그게 이제 2024년도에 400문제 있을 거고 23년도에 400문제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한 2년치는 봐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문제 다 외우세요. 그러면은 이제 60점은 나옵니다. 외웠을 경우 잘 외우면은 진짜 잘 외운 사람은 70점 이상 나오고 물론 이제 저는 80점 이상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몇 년치를 외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2018년도 거부터 다 외웠다 그럼 그 사람은 80점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도 사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은 나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배지 선장 같은 경우는 60점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커트라인을 정말 운이 좋은 친구예요. 정말 그 친구는 운이 좋아. 너무 운이 좋아.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아주 운이 좋아.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운 좋아.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형선박 조종면허 해기사까지 따시면 이제 5톤이 넘는 뭐 7톤이든 8톤이든 977이든 이런 배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낚싯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뭐냐,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해서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에 그 차이입니다. 택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개인 택시 하고 싶어. 나 회사 택시든 뭐든 택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또 택시 운전 자격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낚싯배를 하고 싶으면 나 손님들 20명씩 데리고 나가서 쭈꾸미 잡고 싶어, 광어 잡고 싶어, 한치 잡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낚싯배를 할 수 있는 낚시
낚시업 허가가 있어야 돼요. 낚시업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해양수산 뭐 이런 거랑 수산청이나 뭐 해경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업자랑 같은 거예요. 사업자 같은 거. 우리가 유흥업소나 뭐 PC방 같은 것만 차리려고 해도 초등학교, 학교에서 뭐 200m 거리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PC방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교육청에 가서 뭐 이런 거 서류를 다 떼야 됩니다. 200m가 넘는다 뭐 이런 거를 다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낚싯배를 하려면 거기서 하나 더 떼야 돼요. 그게 그 자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낚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이 또 있어야 되냐? 120일 이상 승선 기록이 있어야 돼요. 아 복잡하다 그죠? 120일 이상 승선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장을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선장을 하는 게 맞아요. 또 엄청 잘 나가는 배는 1년만 해도 120일 채우겠죠. 이제 승선 기록을 이제 다 채워야 되고 그 승선 기록을 영원히 막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2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 기록을 그렇게 쌓고 그 다음에 낚시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에다가 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 면허 그것도 따고 승선 기록도 120일 채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낚싯배 선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레저 보트 선장과 조금 큰 배 선장과 어선은 상관이 없어요. 어선은 120일 승선 경력이 없어야 되는데 낚시업을 하려면 그때는 승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의외로 좀 복잡하죠. 의외로 좀 복잡합니다. 선장을 낚시 다니다가 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낚싯배 선장이나 해볼까 했는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따져야 할 자격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배도 지금 배가 엄청 비싸졌어요. 배가 지금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면허값도 이제 많이 올랐고 배도 너무 비싸요. 물론 이제 지은 지 오래된 배는 싸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기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선박 관련된 여러 가지 자잘한 상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면허만 해도 이렇게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너무 길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영상, 더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레저보트 타면서 사람들 태워주고 돈 받는 거 있죠. 그거 다 불법 영업이에요. 승용차로 택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거 다 불법입니다. 공짜로 태워주면 모를까.